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등대지계 박춘선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뵙고 지금 이제 2월 달이 돼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소식, 새로운 것보다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그런 인터뷰에 대해서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많이 떨리시죠? 저는 이제 통역을 가는데도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긴장이 될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선 뒤에 그 합격했습니다 소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의 케이스는 우리가 좀 리뷰, 재검토하여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프로브를 할 수도 있지만 어프로브 하기에는 자기 선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내냐면 그 슈퍼바이저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한테 물으면 저도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여러분이 그분들이 이제 또 설명을 해서 무엇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내가 어프로브를 하지 않고 리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리뷰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고는 이제 일을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뭐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하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사항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어프로브를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데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의 99%는 그냥 선서하십시오라고 편지가 날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큰 범죄 사건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자신이 했던 그 행위를 진실하게 고백을 했다면 그분들이 그냥 거기서 넘어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는 선서하러 오십시오라고 그냥 메일이 오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뭘 걱정하냐면 신청서를 보내고 보니까 N400 보내고 나서 보니 내가 다시 보니까 잘못 기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가시게 되면 그분들은 스크린을 보고 다시 재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몇 명입니까? 했는데 3명인데 2명입니다라고 했어도 상관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에서 3명입니다 하면 여기는 2명이라고 적었다 그래서 내가 깜빡하고 그랬다 하면 뭐 자녀 몇 명인 거를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분들이 다시 작성을 해 그 스크린에다가 그 종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음주운전도 걸렸었고 뭣도 걸렸었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거기다 적질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걸 적으면 좋지. 근데 그게 뭐냐면 언제 걸렸고 무엇 때문에 걸렸고 해결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4칸인가 될 거예요. 거기다 적으면 좋은데 안 적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신청서 이거 작성해주면서 안 적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적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적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적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록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걸렸던
그 주에 법원에 가셔서 떼어야 되거든요. 근데 10년이 넘으면 그 기록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관들이 그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법원에 가서 그 결과를 달라고 하니까 내 기록이 없어졌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메일로 뭐 이렇게 뭐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영주권 신청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서부터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질문하세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기를 네 기록은 올라가지 않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민권 신청서 인스트럭션 거기를 보면은 설마 그런 판사나 누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너는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말을 해라 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판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굳이 있다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은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도 위반을 한 것도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록이 없어졌다, 무슨 가게 일을 하다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누가 싸워서 했는데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없애주겠다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행위를 이야기하라라고 그 인스트럭션에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음주운전을 어떤 분은 몇 번을 했대, 2번 했다, 3번 했다, 그러고 한 번은 가서 한 달 동안 살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을 못 한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저기 막 인터뷰,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면은 잘못하면 추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추방될 일이 절대 없으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우스갯소리로 그분들도 일하다가 한 잔 마시고 갈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해를 하니까 그런 분들도 시민권 신청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 여행 이것에 대해서 많이 제가 시민권 신청하고 인터뷰 하고는 신청서에는 지난 5년 걸 쓰잖아요. 썼는데 신청서 주고 다시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가지고 저 여행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시 또 다 올려줘요. 올려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 여행을 너무 오래 했어. 그걸 이제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지난 5년 동안 외국에서 30개월, 말하자면 2년 반을 있었으면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은 그렇다면 미국에 살 의향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 갔다 온 거를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여행, 지난 5년 동안 30개월, 2년 반이니까 거기에서 몇 개월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안 나가시면 그것이 3년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30개월을 넘기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용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너 안 줘, 너 나가 이런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전화로 많이 또 이제 궁금해 하시고 불안해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또 이렇게 그런 걸 주시면
어떤 것이 궁금하시고 어떤 것이 불안하신지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입춘이 다가와서 다음 달이 뭐 입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